자, 보건교육 후에 평가를 해야 되죠. 그 평가를 하는 목적은 교육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교육을 위해 그 시행했던 교육 과정을 점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크게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가 절대평가예요. 절대평가. 그 다음에 상대평가죠. 이 말 그대로 절대평가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절대평가는 그 교육 목적 혹은 목표 달성 여부만 평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원이 만약에 50명을 교육을 받았다면 50명이 그 목표만 달성하면 무조건 다 이제 A를 준다든지 다 합격으로 평가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. 절대평가는 그 대상을 차이 두지 않고 평가하는 거예요.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목표만 달성하면 목표 달성만 되면 전부 그 A를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쉬웠다 쳐도 90점 이상만 넘어가면 아니면 60점 이상만 넘어가면 전부 A다 하면 다 A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상대평가는 미리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를 정해놓는 거예요. 수준을 정해놓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. 경쟁으로서 평가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상대적 혹은 경쟁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. 50명이 있는 집단에서 50명이 그 결과를 점수로 이제 그 평가했을 때 다 90점이 넘었어요. 그러면은 다 90점이 넘었다고 해서 다 A를 주면 절대평가가 되는 거고 다 90점이 넘어도 이제 100점은 만약에 100점이 몇 명이면 100점 A, 90점이라도 이제 D를 주면은 이 퍼센트를 처음에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정하는 데 따라서 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이제 한 사람도 60점 넘는 사람이 없다.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점수가 제일 높은 몇 퍼센트는 A를 주고 그 다음에 B를 주고 C를 준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상대 평가하는 거예요. 그 받은 점수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절대평가는 그 받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점수에 상관없이 그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무조건 합격 혹은 A를 준다. 그게 절대평가인 거예요. 자, 우리 그 국가고시도 절대평가를 하죠. 60점만 넣으면 무조건 패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평가 시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죠? 요거는 그 방법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 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자, 이 사전에 평가하는 이 시점에 따라서 평가 시점에 따라서 이 교육 전에 평가하면 그는 이제 진단평가예요. 진단평가. 요거는 그 수준을 보는 거예요.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그 집단의 그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한 혹은 교육 목적에 대한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. 그죠? 그래서 지식, 어떤 그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지식, 태도, 행동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. 사전에 교육하는
가지고 이제 그 니즈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짜야 되는 거니까 교육 전에 하는 게 진단평가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형성평가죠. 이 형성평가는 쪽지 시험이에요. 그죠? 그래서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다음을 진행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이게 중간 목표 달성 여부.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되고 아니면은 그 한 주어의 실습이 수업이 끝나고 교육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런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금융교육을 한 2번쯤 해보고 아니면 한 번쯤 해보고 조금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 조금 바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성평가를 하는 거죠. 중간중간에 한 번씩 평가해서 그 과정과 그 태도 변화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중간에 평가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총괄평가. 우리 중간고사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이 총괄평가는 말 그대로 다 끝나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 끝난 후에, 자, 교육이 끝난 후에 총괄해서 이 지식, 태도,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그 평가의 성과에 따라서도 이제 이 과정을 평가하는 게 있고 지금 이 평가 시점에 따라서 했잖아요. 그래서 평가 성과에 따라서 성과별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첫 번째가 과정평가, 과정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. 이게 자, 그 과정에서 하는 그 실생한 그 과정이 어땠는가. 그 다음에 그 여기 중간에 우리 형성평가하고 비슷하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. 자, 영향을 평가하죠.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. 그 다음에 근데 이 시점하고는 조금 달라요. 그죠? 이 과정에 좋았는가 나빴는가. 교육을 하는 과정이 좋았는가 나빴는가.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. 그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연을 못했더라도 그 태도에는 어느 정도 변화를 했다든지 그 주위에 가서 이거 받아볼만 하더라.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예요. 그럼 당연히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. 결과 혹은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과정, 영향, 결과를 평가하는 게 있고 우리 교육 전에 진단평가, 교육 중간에 형성평가, 그 다음에 총괄평가.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그런데 요거보다는 이걸 훨씬 많이 쓰죠. 진단평가, 형성평가, 총괄평가.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얘기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시점별로 혹은 그 영향을 어떻게 교육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,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얘기죠. 그래서 평가를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. 자, 평가라는 게 평가를 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뭐 해야 돼요? 자, 평가 대상과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. 자, 이걸 다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?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
가족들까지 평가할 것인가, 그 당사자만 평가할 것인가 해서 가족들에게 그 금년 같으면, 금년 문제 같으면은 그 가족들이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예쁜 어린 딸이 아빠 나 일찍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하면 아니면은 그렇게 그건 너무 세니까 아빠 나 기침나 담배 끊으면 안 돼 이렇게만 하면 그 와이프가 10번 100번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죠. 그래서 그 가족까지를 평가할 것인가, 얼마나 그 태도와 행동이 변했는가를 평가할 것인가, 아니면 당사자만 할 것인가, 어떻게 뭘 평가할 것인가 해서 대상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. 평가 자료 수집. 나중에 이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, 평가 방법이 있는데, 이 평가 단계에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찰해가지고 평가할 것인지, 아니면은 이게 구두로 그냥 물어봐가지고 할 것인지, 아니면은 글로 써서 이제 받을 것인지, 이렇게 다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하죠. 그 다음에 교육 목적과 실제 교육을 비교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교육 목적과 실제 교육을 비교해갖고 내가 그러니까 이 교육자는 이 목적을 교육에 잘 반영해서 실현했는가? 아니면은 피교육자들은 교육 목적에 따라서 실제 교육을 잘 받아들였는가?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분석해야 되죠. 그러니까 금년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을 몇 명 했느냐? 왜 그렇게 됐느냐? 그래갖고 재계획을 하는 거예요. 재계획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보완해서 재계획을 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되죠. 평가 방법. 자, 평가하는 방법은 우리 제일 많은 게 뭐예요? 질문지 하는 거죠. 질문지나 아니면 시험 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 질문지는 이거는 글로 쓰는 거고, 그 다음에 말로 구두 질문을 해보는 거죠. 이제 체중 조절하는 방법을 쭉 얘기하고, 그게 이제, 기억하고 있는지. 그 다음에 이 방법 강의를 했으면 구두 질문도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을 해도 알겠죠. 근데 이제 질문지를 해가 글로 하면은 평가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관찰법이에요. 관찰법. 아까 얘기했죠. 시범이나 실습하게 하는 거는 관찰해가지고 잘하는지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이제 자기보고예요. 자기보고. 예를 들어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주의하고 어떤 음식은 지방은 좀 적게 섭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음식을 좀 적게 먹어라 했는데 그걸 실천하는 거는 자기예요. 누가 따라다니면서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뭘 먹고 어떻게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결국은 자기가 글로 써내든 말로 하든 해서 자기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자, 수고했습니다.